결혼 7년 차,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인 나는 그동안 시댁과 무난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했다. 명절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시부모님 생신도 빼먹지 않고 챙겼다. 시어머니께서 가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에 작은 보람을 느끼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남편이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하다가 휴대폰을 침대 위에 두고 나가버렸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점심때 가져다 줄게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현관문이 닫힌 후였다.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조용해진 집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시댁 가족방이라는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온 것이었다. 시댁 가족방?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시댁 가족 단톡방은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처음 보는 방이었다.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그리고 참여자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 시누이 소연, 그리고 남편 준호. 총 3명. 나만 빠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스크롤했다. 며느리가 살림을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애 키우는 게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다. 집에만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바쁘다고 하는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 예전 어머니들은 애 셋, 넷 키우면서도 불평 안 했는데. 나는 휴대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려졌다. 이게 정말 나에 대한 얘기인가? 평소에 시어머니는 나에게 얼마나 다정했던가. 민지야, 고생 많다며 내 어깨를 토닥여 주시던 분이 뒤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니. 시누이 소연도 언니 정말 대단해요라며 나를 치켜세우던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남편의 메시지였다. 나에게는 늘 잘하고 있어. 고생 많다고 말하던 사람이 가족들 앞에서는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순진했을까. 겉으로 다정한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내가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내 뒷담화를 하고 있었구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7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엇이었을까? 그저 뒷담화의 소재일 뿐이었던 걸까? 휴대폰 화면 속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끄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도 내 편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다음 날부터 나는 시댁과의 모든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말들과 행동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지난주 시어머니께서 민지야, 요즘 많이 힘들지?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다. 그때 나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다. 혹시 그때도 속으로는 또 힘들다고 화내라고 생각하셨던 건 아닐까? 시누이 소연이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는 애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은데라며 나를 치켜세웠던 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 그냥 이빨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었다. 집에서는 잘하고 있어.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가족들 앞에서는 나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니. 7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어제 저녁에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민지야,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언제 담글 거야? 애들 김치 없으면 안 되잖아. 예전 같았으면 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담그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 말 뒤에 숨은 의미가 들렸다.
며느리가 살림을 대충 한다는 단톡방의 대화가 떠올랐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모든 말이 가시처럼 느껴졌다. 오늘 오후에는 신우이 소연이 문자를 보내왔다. 언니 요즘 어때? 애들은 잘 자라고 있고? 언니가 너무 열심히 해서 보기 좋아.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문자에 고마움을 느꼈을 텐데, 이제는 가식적으로만 느껴졌다. 단톡방에서 나를 험담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다정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진심이 아닌 말에 어떻게 진심으로 답할 수 있을까? 점심시간에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너는 시댁과 어떻게 지내?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는 주저하다가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민지야, 정말 힘들겠다. 나라도 충격받을 것 같아. 수진아, 나는 정말 바보였나 봐. 7년 동안 진짜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민지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한 거야.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고. 친구의 위로에도 마음이 쉽게 달래지지 않았다. 가장 힘든 건 이제 시댁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겉으로는 웃으며 지내면서도 속으로는 늘 의심해야 하는 건가?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기로 했다. 이 문제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다. 우리 관계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해야 할 이야기였다. 하지만 과연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까? 아니면 또다시 내가 예민하다고 그런 걸로 왜 상처받냐고 할까?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7년 동안 쌓아온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운 후 나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지만 막상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준호야,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너 휴대폰에서 시댁 가족방이라는 단톡방을 봤어.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다.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뭐? 나 없는 방에서 내 얘기를 하더라. 너무 상처받았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사과나 위로의 말 대신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다. 왜 내 휴대폰을 봤어?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뭐, 알림이 떠서 그냥. 그렇다고 남의 카톡을 마음대로 보는 게 맞아? 개인정보야, 그건. 개인정보? 나는 당신 아내인데? 아내라고 해서 뭐든지 볼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 나는 황당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준호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도 그 방에서 나 얘기했잖아. 집에서는 고마워, 잘하고 있어 하면서 뒤에서는 왜 그런 말을 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우리 집 사람들끼리 하소연한 거잖아. 그런 걸로 왜 그래? 하소연?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살림을 대충 한다고 애 키우는 게 뭐 대단하냐고 하는 게 하소연이야? 민지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가족들끼리 푸념한 거야. 예민하게? 나는 어이가 없었다. 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는데 그걸 예민하다고 치부한다고? 준호야, 나는 당신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는 나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니. 아, 진짜 왜 이렇게 오버해? 별거 아닌 걸로.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내가 기대했던 사과도 위로도 반성도 없을 거라는 걸. 남편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 알겠어. 내가 예민한 거네. 나는 힘없이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남편에게서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결국 나 혼자였구나. 이 집에서 진짜 내 편은 아무도 없었구나. 일주일 후 시어머니 생신으로 시댁에 모였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참여했을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몸이 경직되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고생했어. 멀리서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이제는 그 미소조차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단톡방에서 며느리가 살림을 대충 한다고 했던 그 입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시누이 소연이 다가왔다. 언니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 그럭저럭 지내라고 답했을 텐데 이번에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단톡방에서 애 키우는 게 뭐 대단하다고 힘들다고 하냐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다. 네, 그냥 그래요. 언니가 너무 완벽주의라서 그래 좀 대충 해도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움찔했다. 혹시 이것도 돌려서 하는 말인가? 대충 한다는 뒷담화를 알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모든 말이 이중적으로 들렸다. 식사 시간이 되어온 가족이 모였다. 시아버지께서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칭찬해 주셨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진심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내 자신이 초라했다. 민지야, 요즘 많이 바쁘지?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잠깐 멈칫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에이, 무슨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힘들다고 하면 뒤에서 또 뭐라고 하시겠지. 애 키우는 게 뭐 대단하다고 힘들다고 하냐고.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다. 며칠 전 우리의 대화 이후로 서로 어색해진 사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오늘 왜 그렇게 조용했어? 평소랑 다르던데.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우리 엄마가 요즘 힘들지 않냐고 걱정하시더라. 걱정이라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셨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제는 시댁과의 모든 만남이 연기하는 것 같았다. 진짜 마음이 아닌 예의상 주고받는 가식적인 대화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웃으며 더 이상 진짜 가족이라는 환상을 품지 말자고 다짐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점점 마음을 정리해갔다. 처음엔 분노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게 현실인 거구나. 7년 동안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지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집에 좀 와라. 김장김치 같이 담그자. 예전 같았으면 네, 어머니. 갈게요라고 흔쾌히 대답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죄송한데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 그 말투에서 단톡방의 대화가 떠올랐다.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바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던 그 말들이. 아이들 학원 상담도 있고 병원도 가야 해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와.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갔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다. 며칠 후 시누이 소연이 문자를 보냈다. 언니, 요즘 어머니가 언니 걱정하시던데 괜찮아?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하시더라.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도 마음을 털어놓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저녁에 남편이 물었다. 엄마가 요즘 내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하시던데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정신없이 지내는 거지.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을 정리했다. 이제 더 이상 시댁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저 남편의 가족일 뿐이다.
나는 예의는 지키되 마음까지 내줄 필요는 없다. 큰 기대도 깊은 상처도 받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답이다. 창밖을 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니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